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단체가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중랑구가 홍보대사 위촉패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포항의 청년들이 모여 청년 리더 소통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오송국제도시 조성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겨울철 이상고온으로 딸기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단체가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의사회 소속 의사들도 거리로 나섰는데 전공의 등은 참여하지 않아 대형 병원은 정상 운영됐습니다. 의대 정원 결석 확대, 의례책에 붕괴된다. 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이 손팻말을 들고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도 커진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의사 수가 늘어도 환자들이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를 접하는 것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의사 수가 아니라 의료의 접근도, 의료의 질을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런 의사의 주장에 전문가들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의사가 부족해 일부 간호사들이 빈자리를 메우고 있고 향후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의료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의사가 부족해서 의사의 고유의 업무들이 간호사나 일반 직원들한테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부터 정리를 하지 않고 어떻게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겠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집회에는 전공의나 수련의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대형 병원은 정상 운영돼 환자의 불편은 크지 않았습니다. 의사단체가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를 준비하는 등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중랑구가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효과적인 구정 홍보를 위해 홍보대사 위촉패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중랑구의 새 얼굴이 된 김옥연과 배아연은 모두 중랑구민으로 평소 지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향후 중랑구 홍보대사는 각종 지역 축제와 행사 등에 참석하며 중랑구의 매력과 구정 전반에 대해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류경기 구청장은 앞으로 중랑구의 얼굴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동대문구와 동대문 소방서는 2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점검은 1989년 준공된 동서울 한양아파트와 1992년 준공된 동답 한신아파트 두 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두 아파트 모두 스프링클러 설비가 돼 있지 않아 화재 시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화재 취약 노후 공동주택입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화재 수신반 작동 여부, 비상 방송 설비 점검, 피난구 유도 등 확인 등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비한 점이 없는지 아파트 곳곳을 확인했습니다. 이날 점검을 통해 발견된 사항 중 단순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으며 예산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보수 보강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구는 앞으로도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구민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가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은 교육부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한 196개 지방자치단체 7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 우수 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상입니다. 구는 평생학습 활동가 및 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구는 행복한 평생학습 마을 조성을 목표로 평생학습 마을 활동가, 디지털 문해교육 활동가, 한방산업 활성화 활동가 양성 등 세계 사업 31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100여 명의 활동가를 양성해 동별 평생학습센터와 동대문구 평생학습관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는 이번 수상을 통해 우리 구의 우수한 평생학습 도시 사례를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고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좁은 골목길은 청소 차량의 진입이 어렵고 경사진 부분도 많아서 사람이 손수 관리해야 하는데요. 마포구가 쾌적한 골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화 활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2024년에도 깨끗하고 청정한 골목길을 조성하고자 청소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미화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마포구는 2024년 골목길 청소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올 한 해 동주민센터와 협력해 쾌적한 골목길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종합계획은 크게 무단투기 단속, 계도 강화, 구동 청소 관리 체계 개선, 주민 자율청소 활성화로 총 3개의 분야로 구성됩니다. 무단투기 단속과 계도를 위해 환경공무관 무단투기 단속반이 운영되고 주민들의 자원봉사와 재활용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제도들이 마련됩니다. 큰 대로변뿐 아니라 좁은 골목길까지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더 깨끗한 마포가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하루 평균 3만 명이 이용하는 마포역. 하지만 이 마포역 4번 출입구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없어 많은 교통 약자들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드디어 에스컬레이터 설치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게 됐는데요. 에스컬레이터 설치의 첫 번째 절차 관련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년간 인근 주민들의 바람이었던 마포역 4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한 절차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올해 3월 서울교통공사가 마포역 4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기본 구상 용역, 즉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면서부터입니다.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입증되면 이를 바탕으로 설계가 시행되고 예산을 확보해 설치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간 마포역 4번 출입구는 많은 이용객이 있었지만 에스컬레이터가 없어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하루빨리 교통약자의 이동 편리성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따라 228 기념중앙공원을 젊음과 활력이 넘쳐나는 도심의 명품 공원으로 재조성합니다. 228 기념중앙공원은 조성된 지 20여 년 된 도심공원으로 어둡고 개방감이 떨어져 이용 활용도가 다소 낮았지만 이번 리뉴얼로 개방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잔디광장으로 조성됩니다. 이에 따라 공원 내 녹지 공간을 잇는 보행 동선을 구성했고 야외 무대는 리모델링하는 등 기존 공원 시설과 수목을 최대한 활용키로 했습니다. 또 북측 출입구 주변은 버스킹 무대와 데크 스탠드 휴게 공간을 설치해 버스킹 등 공연 관람이 가능토록 했고 동남측 공간은 돌담길 나무바닥 산책로와 가로 휴게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CES 2024 대전관 첫 단독 운영에 따른 결과 보고와 참가기업 성과 공유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성과 공유회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박대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비롯해 국내 및 해외 투자사 등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장우 시장은 참가 기업의 전시 홍보물을 둘러보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 기업을 격려했습니다. 향후 대전시는 참여 기업의 피칭 무대, 비즈니스 면담을 위한 전용 상담 공간 등 수출 계약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참가 기업의 성과를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소통 군정을 함께 펼쳐나갈 민간 홍보 파트너 제3기 횡성군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횡성군은 군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문화관광 이미지 형성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3기 횡성군 SNS 서포터즈는 공개 모집을 통해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13명을 선발했으며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 우수 사례 발표, SNS 서포터즈 활동에 따른 전문 교육, 서포터즈 간 정보 교환 등이 실시됐습니다. 제3기 서포터즈는 앞으로 1년간 다양한 SNS 채널에 주요 축제와 관광지 소개를 비롯한 지역 소식을 영상과 글, 이미지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제작해 생생히 전달해 나가게 됩니다. 횡성군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횡성교육지원청, 서원초등학교가 횡성군청 대회의실에서 교육부 학교 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원초등학교에 학생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돌봄교실, 실내 골프 연습실, 피트니스 센터를 설치하고 옥상에는
학생들을 위한 인조잔디 운동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게 됩니다. 서원면에서는 그동안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특성화 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난 1월 골프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2024년 산불 감시원 진화대 산불 예방 교육이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산불 감시원과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산불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한 결의문 낭독과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안전교육 등이 진행됐습니다. 횡성군은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방지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했으며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해 인력을 채용하고 불법 소각행위 단속과 산불 방지 홍보 캠페인 등을 지속 실시합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2024년 도정혁신과 개혁을 위해 충청북도 투자유치 전략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충북도는 민선 8기 대기업 중심 첨단 우수기업 유치 60조 원 달성을 공약으로 설정해 최단기간 최대 실적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3대 첨단 전략 산업은 경쟁력 있는 미래 먹거리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오송 3산단을 비롯한 국가산단 3개소 223만 평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영동 진천 고속도로 등을 민간 자본을 활용해 신속하게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속적인 미래 먹거리 확충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남권 개발 유도 등을 통해 중부 내륙 시대 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천 복합건물 화재 사고의 유가족 지원을 위한 공식적인 움직임이 6년 만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제천을 찾아 유족 지원을 위해 충북도와 제천시 유족 대표 간 3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월 유족들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는데 김 지사가 1대1 소통 창구를 역제안하면서 신속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후 충북도와 유족 측이 비공식 면담을 거쳐 지원 방안을 논의했고 사고 수습 마무리를 위해 한 달 만에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3자 간 협약 체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책, 방안, 절차, 시기 등은 향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윤곽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북 군의군수 및 군청 간부들이 경북도청을 찾아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했습니다. 이날 김진열 군의군수와 군의군 공무원은 모금한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쾌척하며 고향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군의 출신 도청향후회 회장인 오상철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향후 공무원들도 함께했습니다. 이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진열 군의군수는 그간의 소회를 밝히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날 김진열 군의군수는 앞으로도 경상북도와 교류를 지속해 고향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의 청년들이 모여 청년 리더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월 31일 33개 포항시 청년 단체들이 청년 리더 소통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는 100여 명의 청년 리더들과 이강덕 포항시장 등이 함께하며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이강덕 시장이 포항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해 특강을 했고 이후 청년들은 각자의 고민과 함께 포항시에 바라는 점 등을 이야기하며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지속가능한 포항을 위한 청년 정책을 비롯해 포항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글로컬 대학 30,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 및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 조성, 산업 다변화에 따른 미래 먹거리 및 청년 취창업 등 현재 청년층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포스텍 의대 유치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지난해 중반까지 비교적 시세가 좋았던 양파 가격이 연초부터 폭락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물가를 잡겠다며 너무 일찍 수입 물량을 들여온 것이 양파 가격을 떨어뜨리는 부메랑이 되면서 농가에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올 들어 양파 가격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말 전국 농수산물 도매시장 양파 거래 가격은 1kg에 1,132원으로 지난해보다 23%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만생중 출하 시기인 6월부터 수입을 하기 시작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수입 시기보다 5개월 이상 서두른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전국의 양파 재고량이 16만 5천 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생산 시기 때부터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속적으로 양파 가격이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입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재배 면적까지 5%가량 늘어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매일 만생중 양파 5, 60톤을 출하하고 있는 전남 서남부 채소농협입니다. 더욱이 다음 달 저생중 양파 출하 시기까지 다가와 가격 폭락이 우려되면서 지난해 7, 80%에 달했던 밭대기 거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전라남도는 수입 양파를 가공용으로 조기 출하하고 정부 비축량을 확대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2만 1,000톤 정도가 늘었는데요. 여기에 그 재배 면적까지 800헥타 정도가 늘어나서 지금 현재 포정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가격 하락이 우려가 돼서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배추로 작목을 전환한 농가가 늘어나면서 한동안 높은 가격을 유지했던 양파. 소비자를 위해 물가를 잡겠다며 수입을 서둘렀던 결과가 생산 농민들에게는 가격 폭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의 한 낚시터에서 야영을 하던 남녀가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추운 날씨에 난방기구를 틀고 자던 중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남 해남군 한 낚시터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함께 낚시를 논 일행이 이들을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아침에 날이 흐려 샜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내려와 보니까 앞에 오는데 가스 냄새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119에 신고하고. 텐트 안에서는 부탄가스를 이용한 난방기구가 발견됐습니다. 난방기구를 켜고 자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외상 흔적이나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탄가스를 이용한 난방, 보일러 난방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 사고사를 가장 염두에 두고 있기는 한데 자살이나 아니면 타살 혐의점도 두루두루 보고는 있고요.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야영 시 가스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텐트 환기를 자주 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금값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딸기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겨울철 이상 고온으로 딸기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폭등한 가격에 소비도 예전만 못해 농민들이 울상입니다. 수확철을 맞은 딸기 재배 비닐하우스입니다. 제철을 맞았지만 빨갛고 탐스럽게 익은 딸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신 잎만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20도에 육박하는 이상 고온이 1월부터 이어지면서 열매가 아닌 잎으로 영양분이 몰렸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40일 만에 딸기가 익어야 될 것이 한 35일이나 당겨져서 익어버리다 보면은 과도 적어지고 이제 맛도 이렇게 당도도 오르지 않고 지금 이제 온도가 높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현상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빨갛게 익은 딸기도 기형인 경우가 많아 수확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출하량 감소에 2kg 한 상자 딸기 가격은 지난해 5만 원에서 최근 9만 원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가격 폭등에 소비까지 줄면서 농가마다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소비자는 굉장히 이 기호성 과일이다 보니까 소비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저희들은 굉장히 더 힘들죠.
겨울철 이례적 고온 현상에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딸기 농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며 지난 1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해당 지역이 11곳이나 돼 기대가 제법 컸는데요. 시장 반응은 차갑습니다. 지난 1991년 조성된 광주 하남지구입니다. 아파트나 상가의 노후로 재개발의 필요성이 나오지만 도시정비법의 노후 불량주택 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실상 막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재개발 대상지가 조성된 지 20년 이상, 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택지지구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별법으로 재개발이 가능하게 된 곳은 상무지구를 포함해 광주 7곳, 전남은 목포 하단과 영암 대불산단 등 모두 4곳입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차갑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어렵고 민간공원 등 대규모 주택 공급이 잇따르면서 재개발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 야심찬 재개발 정책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개발 이슈가 광주에서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 특히 2030년 광주 주택 보급률이 120%에 이르는 등 공급 과잉 시그널이 이어지면서 지자체들도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에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시행령이 제정되어 세부 사항들이 확정된 후에 우리 시에서도 해당 지역들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평가입니다. 여수시 섬들이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를 준비하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섬 박람회 연계 사업으로 개발 가능 도서 38개 섬을 대상으로 섬 지역 SOC 확충을 위해 섬 종합 발전 사업을 추진해 2027년까지 사업비 약 1,972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2024년도 섬 지역 특성화 사업에서 남면 금오도 직포와 삼산면 초도 의성과 대동 등 전국 최다인 3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섬 지역 특성화 사업은 섬 주민 주도의 소득 사업과 마을 특화 공동체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년간 최대 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대가야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4년 고령 대가야 축제가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일원에서 열립니다.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고령 대가야 축제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520년의 대가야 역사를 보여줄 공연부터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전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찬란하고 빛났던 대가야의 역사를 경북 고령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눈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눈 건강은 한번 악화되면 회복하기 어려워 평소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TV나 휴대폰을 볼 때 조명을 적절히 해 눈부심을 방지하고 안구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외선이 강할 때는 안구 질환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선글라스나 모자를 착용해야 하며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과 루테인이 풍부한 견과류, 당근 등을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